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기분 좋은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다음 주 전략, 내일장 전략까지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장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코스피에서 개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6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 시장을 끌어준 주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도주가 여전히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트럼프나 머스크 트레이드도 지속되면서 이번에는 탄소 포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효과로 원래는 2차 전지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목소리 또한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양시장 종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입니다. 코스피가 1.12%로 더 큰 폭으로 올랐고요. 코스닥은 이제 장중 700선 도전하다가 결국 697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는 장중 계속해서 탄력을 높여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특히나 코스피가 좋았던 하루였는데 어떤 주체가 우리 코스피를 끌어올렸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를 끌어올린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양 매수 모두 들어왔는데 특히나 외국인이 2천억 원대 사자세를 기록을 했죠. 다만 개인은 계속해서 팔자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개인 수급이 이제 비중이 6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5년 만에 최저치인 상황입니다. 네, 거래액 역시나 올여름 18조 원에 달했던 게 이제 11조 원대까지 폭삭 내려앉았고요. 이런 우리 증시의 개인들의 자금이 이제 해외 증시로 점점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제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이제 뭐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거기에 트럼프가 취임할 경우에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까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시장을 끌어줄 만한 주도 섹터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테마주 위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치, 인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도 크게 올랐는데 이전에는 뭐 이재명 테마주들 같이 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제 탄핵 정국 때 크게 활약을 한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한국정밀기계 모두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달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원대의 주가가 3,000원대 넘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서는 급등락이 나올 수 있어서 분명히 변동성에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 계속 우리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포집 기술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기술, 단순히 트럼프 이야기만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평균 17% 정도 성장을 한다면 2050년까지 235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트럼프 효과로 따른 단기적인 재료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신사업 먹거리로 확인해서 쭉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올랐던 캠트로스를 제외하고 이런 종목들이 모두 윗꼬리를 달고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내일장 시세는 조금 유의가 필요하겠죠. 다음 이슈 바로 볼게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바로 보겠습니다. 역시나 머스크와 엮여 있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원래는 테슬라 하면 우리가 보통 2차 전지 위주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으로도 조금 더 시야를 넓히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장 기준으로는 자율주행 테마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3일 연속 최고가를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91%가량 최근 들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수혜주들 SOS랩이 23% 올랐고 그 외에도 넥스트칩, 가온칩스까지 두 자릿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리 증시를 끌어줄 만한 주도주는 딱히 보이지 않고 그 내에서 미국발 훈풍을 받아든 종목들 혹은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큰 폭으로 올랐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일단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내일장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이후에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후에 우리 파트너님의 공략조와 강의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부터 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에도 언제나 기본기에 충실한 투자를 외쳐주고 계십니다.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제 마지막 강의하는 날이 왔습니다. 지난번 한 2달여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챕터별로 순차에 맞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강의는 이제 자동차주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올해 못한 게 있다면 반도체와 조선주인데요. 아마 기회가 되면 새해 그 반도체와 조선주를 갖고 다시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올해 마지막 강의를 좀 활기차게 이따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에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뭐 외국인이 좀 코스피에 돌아온 거는 반갑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새벽에 FOMC 결과도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뭐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로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쯤에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낮출 거라고, 즉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게 대세이긴 한데 이건 이미 시장이 모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 이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들이 되고 이들이 어떻게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포지션이 되죠. 오늘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샀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긴 했죠.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역시 오징어 게임 2 관련된 이정재 테마주들이었습니다. 이정재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나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눈에 띄는 게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를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해도 양자 암호 쪽에는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통신 서비스 업체인 SKT나 또 KT, LGT 같은 데가 여기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KT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최대주가 됐습니다. 그 최대주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율주행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율주행 다른 모빌리티 쪽에도 확장돼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이 양자 암호 기술이라는 게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율주행 뒤에 자동차가 붙으면 자율주행 카, 그 뒤에 로봇이 붙으면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만큼 자동차도 로봇이기도 하고 로봇이 되기도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율주행이란 인공지능 AI에서 운전을 당하는 그런 자율주행하는 자동차와 이런 로봇들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내년 2025년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조선주는 기존의 굴뚝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선주는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달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들, 조선주들이 세계적으로 LNG나 그 고부가 같이 대형 선박들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아놨고 그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독에서 이제 제조가 됩니다. 그러면 조선이 되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달러들이 엄청날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조선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기존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산업은 반도체와 이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마도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다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공방전을 벌였는데 오늘은
오늘도 그렇고 올 연말 12월 30날까지 마지막 납회를 한 날까지 우리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 윈도우 드레시성 매매를 보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들도 역시나 기관 투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낙폭 과대가 보여주는 그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올 연말 장세에서 나름대로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우리 한국, 우리 국내에 불확실성이 큰 정치적인 그 이슈들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이 윈도우 드레시성 매매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우리 투자 코칭 마치고 나서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오늘은 일단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백브리핑 형태로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올 연말에 12월 24일 날 제가 생방송을 합니다. 그날 방송을 미리 좀 예고를 좀 해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편도 들어볼 수 있다고 하고요. 5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데일리 유튜브에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뒤면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24일 이브 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종목 상담 릴레이 시간인데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첫 번째 주자로 나서셔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데일리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종목 상담이라고 하니까요.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 궁금하신 부분들 다 해소를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또 추첨을 해서 이제 2025년 이데일리 신년음악회 티켓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계속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근처에 갖다 대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링크 뜨니까요. 링크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문자 샵 3772로 김태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내내 소통하시고 좋은 종목들, 비법들 잘 전수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는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자동차주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볼게요. 자, 오늘 자동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가장 큰 산업은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죠. 근데 올해 제가 돌이켜보면 방송에서 강의를 드릴 때 반도체주를 못하고 넘어가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마지막 제 강의 날 자동차만이라도 꼭 강의를 하자 해서 오늘 자동차를 알차게 좀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주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이 시장이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이러한 시장의 기술적 흐름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이 자동차 관련주들을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고 그런 종목들에 공부를 해서 또 적당히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결정하실 텐데 그 결정하시는 그 기본적 분석으로 찾아진 종목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어야만 그 종목을 주가가 바로 발목에서부터 이 상투까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 그대로 다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 즉 기본적 분석이 부족하면 결국은 잔파도, 지금 그 주가 차트 속에서 기술적 분석 쪽에서 보여지는 잔파도에 금세 좋은 종목을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놓치고 나면 그 종목을 다시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처음에 내가 샀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그 본전 생각에 두 번째 매매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충실히 하시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발목에 투자해서 상투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다 먹어야 그게 진짜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투자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투자에 있어서 꼭 체크해야 될 사람들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시대, 우리 시대를 뭐 정의 내린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포드가 처음으로 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뤘고 그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도로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달렸죠. 그런데 이제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석양 밑에 지는 노을과 같이 아듀 하고 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차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얘들이 뭐 조 단위의 매출을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도 물론 조 단위 이상이죠. 거의 200조가 넘게 벌고 있는 회사들이긴 하지만 이들의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소차. 이 수소차는 말 그대로 이 전기차를 대신해서 이 수소차들이 앞으로 시장을 늘려갈 만한 그런 다크호스라는 부분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친환경차라고 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전기차들이죠. 이 전기차는 테슬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현대차의 뭐 그런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 기아나 이런 쪽에 나오는 전기차들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런 차들이 이제 도로에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죠. 저희 집인데도 주차장에 보면 이제 테슬라의 그 전기차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만큼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기차들이나 수소차들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변신, 이게 우리 시대를 다 아우르고 있고 우리 시대에 함께 우리 투자자들이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위너는, 지금 현재 위너, 우리가 2025년에 봐야 될 위너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 3단계 자율주행이 이제 그 3단계 자율주행 그 기술을 포팅한 자동차들이 우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현대차는 그러진 못했고요. 현대차는 좀 1년여 늦어졌는데 이게 좀 더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도 이 3단계 자율주행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연기관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내연기관차는 100여 년 동안 우리 이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달도 차면 기운다고 이제 이 내연기관차는 우리 시대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은 역시 전기차나 수소차가 될 것입니다. 처음 내연기관차에서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시대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건 역시 디젤 차량이죠. 디젤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폭스바겐이 이런 질소 산화물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 디젤 차량들은 말 그대로 조기에 단종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2015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 디젤 게이트 때문에 디젤 자동차가 조기에 단종이 되고, 또 이 폭스바겐은 세계 1위 하던 자동차 회사가 그 도요타에게 1위 자리를 물려주고 나왔죠. 그런데 이런 디젤 차량의 조기 단종은 곧 이어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그 시대적 이 환경에 대한 강화된 정책에 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럽은 결국 2035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완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죠. 우리나라도 이 내연기관차 중에 이제 디젤 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현대차와 기아도 조만간에 이 단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SUV 쪽에 강한 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이 디젤 차를 뭐 바로 그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시장이 먼저 단종을 결정했고 미국 시장도 곧 이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단종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디젤 차량의 그 빈자리는 지금 당장은 하이브리드 차들이 차지하겠죠. 이미 하이브리드 차는 매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 내연기관 차들의 시대가 가고 있으니 전기차에 투자한다, 수소차에 투자한다 하시지만 전기차는 이미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여전히 좀 먼 미래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를 성급하게 샀던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그런 과도기적 빈 공간을 메꿔주는 그런 차들이죠. 하이브리드 차는 말 그대로 엔진과 또 전기 모터를 모두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그 무거운 그 배터리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 좀 그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기차만 되면 엔진을 드러내고 거기다 가벼운 전기 모터에다가 이 배터리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차보다 훨씬 더 가볍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이 엔진으로 가는 내연기관 차라고 하기에는 또 고속 주행할 때는 또 이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이게 전기차인지 이게 뭐 그 엔진으로 가는 내연기관 차인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기나 이것들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물론 요즘은 많이 보급됐습니다. 최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일반 승용차보다는 전기차 충전기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충전 면적, 그러니까 주차 면적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2030 조만간 2030년 이후에는 친환경차, 즉 전기차나 수소차들이 훨씬 더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그러니까 매매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조만간 전동화를 통해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빨리 서두르겠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환하지 못하면 자동차 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가 과도기적 시장을 넘어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간다면 지금 전기차의 세계 1위는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테슬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중국 차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중국 차들이 그 1970년대 후반에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로 처음 외교를 시작해서 중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전기 자동차, 전기 장난감이죠. 장난감 전기 그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중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대의 BYD 같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말 그대로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전기 모터를 갖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왔어요. 아이들이 갖고 오는 장난감부터 뭐 다양한 그 공작 기계까지. 그러다 보니 전기 모터를 갖고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건 뭐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간 적이 없지만 예전에 이 중국에 출장을 가보면 중국의 무슨 베이징이든 텐진이든 그 지역에 도착을 하면 일단 냄새부터가 굉장히 뭐 안 좋습니다. 공기가. 근데 그런 나라였는데 요즘 중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공기가 예전보다 굉장히 맑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그런 화북 지역의 이제 공장들, 그런 공해 배출 공장들을 많이 없애기도 했지만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많이 전환되면서 중국이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전기차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테슬라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전기차로서는 미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기아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SK온 또 삼성 SDI 같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그 미국의 뭐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과 합작으로 거기서 공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서 거기 진출도 같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갑자기 몰아닥친 게 이 얼리 어답터들이 차를 다 사버린 겁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다음 단계로 즉 전기차 대중화로 넘어가기 위한 전기차 캐집이라는 수요가 둔화되는 그런 죽음의 계곡을 거쳐가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이유 때문이죠. 이거는 LG 엔솔이나 SK온,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사들인 이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생산량 자체를 줄였어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만든 그 신공장들, 전기차 합작 공장들,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들이 가동을 1년 이상 늦췄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주가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윈도우 드레시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떠받치는 겁니다. 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차 캐집 현상은 전기차 판매량과 바로 연결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고비만 넘어가면 그 사이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이 낮출 수 있었던 건 이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들은 이미 개발된 지 2020년 이전 모델들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차나 뭐
아이오닉 6나 뭐 지금 나오는 아이닉스 9인가 그런 겁니다 아마. 그리고 기아도 EV6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최근에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전기차 모델이죠. 아직 모델비를 못 뽑은 모델들입니다. 그만큼 모델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차값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테슬라는 요 사이에 자기의 미국 전기차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값싸게 그 모델 3나 이런 모델들의 전기차 가격을 굉장히 인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GM이나 포드 같이 후발주자들은 오히려 전기차 신모델을 갖다 놨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보조금까지 주는데도 외면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GM이나 포드가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SK 온액이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 같이 투자했던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1년 후에 가동을 하자고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LG 엔솔이나 이런 업체들 같은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anyway 이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전기차 시장은 이 캐즘을 넘어서서 전기차 대중화의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 전기차 대중화의 시대가 접어들면 이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 현대차, 뭐 기아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없이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이 미국 정부의 이런 그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이런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면 뭐 세금을 덜 걷고 즉 감세 정책을 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테슬라 회사의 이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것은 이미 미국 전기차 시장 1위는 테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시장 진입을 할 때 타격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자신의 타격은 그보단 덜할 거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미국 시장은 관세 때문에도 어렵겠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기차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의 변화 흐름을. 자, 그리고 수소차. 이 수소차는 전기차 때문에도 이 현대차나 기아에서 순위가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되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렸었어요.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수소차에 대해서 현대차도 기아차도 특히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일본 그 도요타 회장과 만나서 이 수소차 분야에서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이 중국의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수소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근에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이 수소차 분야에선 전 세계 1위였어요. 2위가 일본 도요타였죠. 그 전전전 해에는 1위가 도요타고 2위가 현대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 상반기 들어와서 중국 이 완성차 업체들이 만든 수소차가 세계 1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2위가 도요타고 세계 3위로 우리 현대차와 기아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와 3위를 하는 수소차 업체인 현대차 그룹과 도요타 그룹이 손을 잡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소차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긴 초기 때문에 이런 합종연행이 가능한 겁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부터 현대차도 도요타도 진검승부를 하겠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이제 그 수소차 시장이 후순위에 밀리게 된 것은 이 청정수소라는 수소 자체, 이 수소차의 에너지원인 수소 자체를 그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 수소니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청정수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그 뭐 이산화탄 CO2 포집이나 이런 것들이 온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청정수소 생산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청정수소를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적 이제 기술적인 진보가 확인이 되면서 현대차도 현대차도 이 일본 도요타도 본격적으로 수소차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한 건 현대차가 여전히 수소 트럭 분야에선 세계 1위라는 점입니다. 이 말뜻은 수소차 부품주들이나 이런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1년 동안 저도 단 한 번도 수소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올해 마지막 강의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5년에는 수소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동차 부품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하고 또 수소차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나 기아가 전 세계 3위까지 자동차 판매량에서 3위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부품주 중에 웬만큼 현대차와 기아와 거의 1차 협력업체인 업체들은 대부분 다 뭐 막 조 단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조 단위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제표상에서 매출 밑에 보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영업이익이냐 단기순이익률에 봐서는 굉장히 낮아요. 한 5% 미만입니다. 매출액,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도 뭐 5% 미만인 3%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단기순이익 가서는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공장 돌려서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계속 가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는 앞에 미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과 수소차 부품 같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 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지금 당장 내연기관 쪽에서 매출을 1조 이상 하는 부품 회사라고 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거기는 기울어지는 석양에 지고 있는 노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나 수소차 부품업체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현대차 그룹도 자신들의 1차 협력업체들을 이 전기차와 수소차 부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와 기아의 도움을 받아서 전기차와 또 수소 부품차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그러니까 주시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들이 점점 미래가 없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전기차와 수소 부품차를 그러니까 부품을 생산을 하면서 그쪽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런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전기차 부품과 수소 부품은 마진이 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훨씬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현대차의 전동화 정책, 이 전동화 정책이 한번 수정이 되고 했었는데요. 이 전동화 정책이 수정이 됐지만 여전히 힘있게 미뤄지고 있고 수소차에 대한 정책도 바뀌었다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위너 역시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은 이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전기차라는 베이스 위에 올려지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그 상황 위에서 이제 올려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좀 깔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1년에 한 번 정도에서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그 자율주행 기술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럼 돈까지 받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전기차와 업데이트한 이후의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면 끼케야 뭐 가서 뭐 타이어 공기압이 하나 넣고 아니면 내연기관 엔진 오일에다 갈고 이렇게 관리하던 그런 자동차와 다르게 이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이 전기차에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듯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바로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그 자동차에 포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업데이트가 된 전기차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차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자율주행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위너가 될 거라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내년에는 3단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상업화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 관련된 자동차 모델들이 점점 많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30년 정도에는 4단계가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2050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5단계가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6G라는 통신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KT를 인수한 이유가 되겠죠. 자, 자동차주에 대한 매매 공략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투자하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선정이 되고 여기에서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자율주행은 더 이상 R&D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 기술을 사줘서 모델들에게 이 자율주행 기술을 포팅을 해서 시장에 팔고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전기차 캐짐 현상이 회복세로 돌아가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전기차도 이제 판매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부품주, 이건 지금 당장 실적이 늘고 있고 판매가 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부품자들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울러도 내년에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울산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동안 거기에 보편 관세 20% 정도가 붙어버리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기에는 굉장히 비싼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알라바마나 조지아에 현대차와 기아가 공장들을 갖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점은 이 부품들이 알라바마와 조지아주에도 있지만 멕시코에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멕시코에서 넘어올 때 또 관세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에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1월 달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보편 관세를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얼마나 메이드 인 코리아에 얼마나 붙이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 보편 관세가 좀 높아질 경우에는 자동차주들도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차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쪽을 최우선으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도 내년에 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의를 이렇게 매주 좀 들어보면요. 정말 매 한 산업이나 섹터를 중심으로 깊게 다뤄주고 계신데요. 현황은 어떤지 또 미래 성장성은 어떤지 그렇다면 그 내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하는지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기나긴 노하우를 한 번에 집약을 해서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인사이트를 이제 매 순간 시장에 투자할 때마다 받아볼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우리 파트너님께서 여기 들어오시면 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일단 옆에 계신 휴대폰 카메라 켜서서 이제 근처에 갖다 대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스캔하셔서 넘어오시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김태훈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QR과 동일한 링크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런 자동차 섹터 내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공략주 시간으로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요. 이 자동차라는 큰 섹터 내에서도 뭐 부품도 있고요, 전기차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참 많은 세부 테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공략주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제 그 공략주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서 요번 올해 시장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좀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별로 안 좋은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게 이미 앞에 큰 산을 2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뒤에서 흘러내리는 게
말 그대로 다 차익 실현하고 다 빠져나가는데 볼 게 뭐 있나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하이브리드 부품 쪽 관련된 종목으로 나름대로 독점하고 있는 그런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코리아 FT죠. 이 코리아 FT는 이 하이브리드 차에 드는 핵심 부품인 이게 그 카본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했고 독점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 이 현대차에서도 이 카본 캐니스터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코리아 FT를 섭섭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마진을 굉장히 보장해주는 부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FT의 실적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가 전동화 전략을 수정을 하면서 하이브리드를 좀 더 투자를 하면서 하이브리드의 생명력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욕적으로 내놓은 게 제네시스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제네시스 브랜드는 현대차 모델 중에 가장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는 건 꽤 비싼 차 모델이 나올 거라는 얘기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카본 캐니스터에 대한 마진도 꽤 짭짤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는 때부터 실적이 또 한 번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는 솔직히 코리아 FT 같은 회사는 계열사로, 부품 회사로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현대차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업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 코리아 FT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공장에서 만든 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20% 이상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게 되는데 미국의 부자들이 유럽차가 아닌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줄까요? 예전에는 안 사줬는데 요즘은 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한국 브랜드들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모든 수출 상품들은 보편 관세를 부과받고 그 세금을 내고 미국 시장에 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점으로 대두되고 그런 면에서 코리아 FT의 매수가를 한 4,500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한 6,5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있지만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와서 이게 판매가 잘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더 올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보편관세 때문에 1월 달에 이 보편관세를 바로 트럼프가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자체가 이미 앞에 뾰족산 두 개를 만들고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 미국의 보편관세가 먼저 부과될 경우에 그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손절가를 한 4,0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이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하는 때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넥스칩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용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든 이 자동차 그 반도체 칩,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칩인데요. 이 아파치 6라는 게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 그 반도체 칩입니다. 이 자동차의 반도체 칩을 현대차가 다양한 모델에서 지금 그 채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현재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와 기아의 이 아파치 6라는 이 반도체 칩을 채용한 모델이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여기가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전장용 반도체 칩은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에서는 언제든지 갖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다스용 그 아파치 칩은 이 현대차에서 넥스칩 AP를 아파치 6를 채용한 모델들이 올해까지는 8개인가 되는데 내년에는 16개 정도로 거의 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넥스칩은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넥스칩은 그 NDN이라는 그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회사는
이 블랙박스의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 그 일본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넥스칩이 뭐 M&A 대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넥스칩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그 탐이 나는 회사죠. 그래서 매수가는 12,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 바로 요번에 넘어갈까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수소전기차 부품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차트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시게 되면 바로 SJG 세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세종공업이었는데 예전에요. 이 회사도 역시 현대차와 기아의 1차 협력사입니다. 그 매출액도 1조 이상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간 배기가스 시스템입니다. 이 말은 내연기관이 수명을 다하면 이 SJG 세종의 주력 사업도 수명이 다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금 주가 차트는 보시다시피 우하향하는 그런 차트를 오랫동안 그려왔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배터리 팩을 납품하기 시작하고 또 이 회사의 자회사인 SJG 아센텍이라는 회사가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센텍이라는 회사는 자동차의 전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SJG 세종은 지금 자체적으로는 이 수소 전기차의 센서 칩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점점 늘어나면 관련해서 세종의 그런 주력 사업도 빠르게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수가는 4,0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이 회사들이 나중에 그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들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시면 내년에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자동차주 보실 때 이 세 가지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공략주 시간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 계속해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지막으로 QR부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스캔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처에 갖다 대셔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터치하셔서 넘어오시고요. 혹은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샵 37715 김태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소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 이어서 5시부터 온라인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5시에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탄절 특집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성탄절 특집이면 12월 24일 이브날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이고요. 이때 이제 장중 내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그중에서도 9시부터 10시까지 네, 개장 직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선 추첨 통해서 신년 음악회 티켓도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